실화로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 인근의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져서 엿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만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불길이 여전히 매서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시시각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은 피해 지역의 92.7%인 33,204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현재까지도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한 차량에서 60대 산불 감시원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25일 영덕까지 번진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는데 당일 저녁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주택 등 234개소가 전소하는 등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빨리 잡혀야 할 텐데요. 진화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북 5개 시군의 총 진화율은 44.3%로 불을 절반도 끄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경북 청송은 오늘 오전 기준 진화율이 77%까지 올랐습니다. 경북 의성은 산불 영향구역이 12,685헥타르로 진화율 54%를 보이고 있고 경북 안동은 4,500헥타르에 대해 52%의 진화율을 보여 청송, 의성, 안동 세 지역은 50%가 넘는 진화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8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영덕 진화율은 10%, 경북 영양은 18%의 진화율에 그쳐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어젯밤에도 진화 인력 3,344명을 투입했고 오늘 오전 6시 30분에는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요,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 방향으로 번졌고요. 이후에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계를 넘어가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북의 무주에서도 산불이 커지면서 산불 대응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구민성 기자, 지금 산불이 지리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경남 산청군 산불이 7일째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불길은 어제 오후 지리산 국립공원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구곡산 기슭에서 타오른 불길이 인근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지리산 국립공원 내 산불 영향 구역은 30헥타르에서 40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사이 낙엽을 지우고 진화선을 구축하는 등 밤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 지역 진화율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77%에 달합니다. 불의 시발점인 구곡산 정상 부근이 지형이 가파르고 고도가 높은 영향에 진화율이 좀처럼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낙엽층이 30cm 이상 쌓여있는 곳이라 진화헬기를 집중 투입해 물을 퍼부어도 깊숙이 스며들지 않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북 무주에서 발생한 산불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밤 9시 20분쯤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접한 야산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무주군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무주는 산불 2단계로 상향됐고 의성과 산청, 울주 지역은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3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상남도 측은 적은 양이긴 해도 화재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당국은 오늘도 등이 튼 오전부터 헬기, 차량, 소방대원 등을 차례로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재앙 수준으로 확산된 이번 산불, 현재 상황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대본은 오늘 오전 이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이 산림 피해 면적이 36,000헥타르, 축구장 9만 개 넓이로 역대 최대 피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사망자 26명, 중상 8명, 경상자 2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남권에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이 10mm 이하로 소량이기도 하고 또 산불이 강풍과 함께 안동, 청송에 이어서 영양, 영덕 그리고 부산까지 번지면서 이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때 이 불길이 부산 기장군 내 장안사, 여기는 이제 통일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그런 사찰이죠. 장안사에서 직선거리로 이 3km 정도까지 확산한 상황이라서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화 작업의 변수 기상 조건일 겁니다. 산불 발생 엿새째인 오늘 영남권 일대에 처음으로 지금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화재 진화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 소식이 간절한 경북과 경남 내륙은 다른 지역보다 적은 양의 강수량이 예고되면서 기상청과 산림당국은 진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오늘 내리는 단비가 산불 사태가 장기화하기 전에 마지막 진화 기회를 줄 거라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비가 적게 오는 날도 장점이 뭐냐면 습기가 높거든요. 습도가 높을 때는 이 불이 현장에 가보면 스스로 죽어 있다 싶을 정도로 사세가 약해 있습니다. 이때 인력을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하면 실제 이제 해가 떠서 지표면을 달궜을 때 보통 5배, 10배의 진화 효율이 있거든요. 오늘 기회 놓치면 이제는 뭐 거의 매연하다. 네, 이번 비는 건조특보도 해제시키지 못할 정도로 강수량이 적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거나 경보에서 주의보로 완화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최소 다음 주 일요일인 6일까지 비는 추가로 내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산불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강풍이죠. 현재 전국 곳곳에 발효됐던 강풍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산불이 번지는 경남 산촌과 경북 의성에서는 어제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0m에 근접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번 비가 그친 뒤 강풍까지 예고가 되면서 조기 진화가 안 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걸로 예상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이 산불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나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소나무는 불이 붙을 경우 더 뜨겁게 타기도 하고 또 불이 지속되는 시간이 화렵수에 비해서 2.4배 길어서 이 산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경북은 소나무 숲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이어진 대피 명령 그리고 정전으로 주민들은 불을 뚫고 긴박하게 탈출해야 하는 등 대피 행렬이 이어지면서 대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로 주민들이 불을 뚫고 급박하게 탈출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도로까지 뻗은 불길을 뚫고 가는 등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저녁 시간에 산불을 피해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탈출한 한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이래서 죽는구나 싶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양군에선 이번 산불로 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모두 탈출하던 중 불길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선 이 순식간에 번진 불길로 해안도로가 불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량 바로 옆 야산에서 이 순식간에 불길이 차량 차 양 옆을 덮치고 또 이 불씨는 앞 유리창으로 날아와서 위협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 도로를 덮친 불길은 해안가 마을까지 넘어왔고 이 마을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에 주민 100여 명은 방파제로 피하거나 어선을 타고 바다로 대피를 했습니다. 인근 요양원에서는요, 이 불길을 피해서 어르신들을 차에 태우고 대피를 하다가 이 불이 붙은 차량이 폭발하면서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전소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경북에 확산한 산불로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송휴게소 양방향 건물 불에 타버린 건데요. 다행히 주유시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8개 매장이 입점한 영덕 방향 휴게소 건물 모두 불에 탔고요. 반대편인 청주 방향 휴게소에서는 건물 50%에 달하는 10개 매장이 소실됐습니다. 당국은 청송휴게소 복구에 98억 원이 들 걸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난리 와중에요.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은요. 주차장 뒤편으로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데도 이 대피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직원한테 근무를 계속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산불에 죽을 뻔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캐디라고 밝힌 A씨는 불길이 번진 골프장 주차장을 탈출하면서 찍은 영상과 함께 멀리서부터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 고객들과 라운딩 취소 여부를 상의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이 나와서 얼른 들어가라며 근무를 강행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나는 다행히 살아서 나왔지만 오늘 역대급 대참사가 날 뻔했다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결국 해당 골프장은 산불로 인해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산불로 국가유산 15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는데요. 이 경북 산불 확산으로 한때 이 소실이 됐다고 알려졌던 안동 만휴정이 기적적으로 화를 피한 겁니다. 이 만휴정은요, 5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누각입니다. 특히 이 만휴정은 인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이 역사 유적이 화마를 피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방염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둘러싼 그런 천인데요. 이 국가유산청과 안동시 소방서 등 이 관계자 40여 명이 힘을 모아서 이 만휴정의 기둥과 하단 등 이 목재 부분에 저렇게 방염포를 덮어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만휴정에 사용한 방염포는 열기가 1000도 이상인 경우 한 10분 정도, 그리고 500에서 700도는 무제한 버틸 수 있는데 이 불티가 설사 닿았다 해도 7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풍 명소로 손꼽히는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번졌습니다. 산불이 대전사 쪽을 향하면서 절에 있던 불상들은 트럭에 실려 대피했고요. 소방당국은 대전사 3층 석탑과 보물 1570호 보광전에 방염포를 씌우고 불길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